반갑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간은 6월 26일 오전 4시 16분이야. 자려다가 고민 끝에 이번 영상도 신속히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새벽에 카페인과 니코틴 도핑을 하고 영상을 제작한다. 잠을 자지 않은 늦은 새벽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비판적 사고로 봤으면 좋겠어. 저번 영상 마지막에서 말했다시피 오늘은 한반도 정세와 세계 경제 그리고 전시 상황 발생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참고로 한반도의 정세는 내 개인적인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꼭 봐줬으면 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 지금 한국의 정세는 총성 있는 전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알다시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이번 6.3 대선에서 찌트 대총통이 당선되었기 때문이야. 이 영상에서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이든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든 제메임을 좋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 믿는다. 진짜 믿어. 왜 총성 있는 전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냐면 모두 알다시피 제메임은 친중 플러스 친북이다. 문크 예거께서는 친중보다 친북 성향이 더 강했다면 찌트 대총통은 완벽한 친중에 가깝다. 오컬트적인 계급도에서 따지자면 제메인 계급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우리 영원한 MC 노짱이든 머중이든 그래 2000년대에 들어서서 당선된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외교적인 결례를 당하지 않는 편이었다. 문크예거 혼밥 사건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객관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문크예거는 찌트보다는 대우를 많이 받았다. 너희들도 다 알 거야. 트럼프도 만나고 바이든도 만났다. 물론 그것 빼고 국민들 갈라치고 흰신발 신게 하고 흰신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게 하는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코로롱 때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해서 글로벌 아젠다에 맞춰 충성했어. 여담이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짱은 자살당한 게 아니야. 무조건 타살이다. 이 얘기에 대해 더 하고 싶지만 지방방송이 되어버리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찌트 대총통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진보가 되었다가 중도가 되었다가 보수가 되기도 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어. 심지어 자기에게 모두 걸려있는 사법 리스크를 차이나머니를 이용해서 판사들을 매수하거나 헌재를 장악하기도 했지. 대한민국은 총성 있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이버전, 심리전, 프로파간다, 선거 조작, 선동과 날조,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지. 여튼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짱에게 먹혀버린다. 내가 한번 최근에 지인과의 약속 때문에 아산 쪽에 간 적이 있는데 3년 전만 해도 한국어 간판밖에 없는 그냥 평범한 시골이었던 동네가 무슬림들과 중국인들로 가득 찼다. 온 거리에 할랄마트, 중국 음식점이랑 중국 식재료마트만 가득하고 거리에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어. 씨발 그때 진짜 많이 충격 먹었다. 단 3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변해버릴 수 있나? 라는 의문과 공포심이 들었어. 게다가 너네들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조차도 넘기질 못하고 있지. 이대로 가면 홍콩처럼 밀려들어오는 중국인들에게 1등 시민 자리를 내주고 2등 시민으로 전락하거나 천천히 안락사 당할 거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절대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보길 바란다. 물론 이 시나리오도 그렇게 좋진 못해.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는 반드시 총성 있는 진짜 리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야. 두 시나리오 모두 같다. 놀랍게도 그래. 물론 이론적으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피해갈 방법이 있지만 그건 너무 어렵다. 이 이론적인 시나리오를 말해줄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뭉치면 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혐오하며 미러링하지 않으면 되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끼리 서로 사랑하면 된다. 어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거의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지. 자, 그렇다면 총성 있는 리얼 전쟁은 어떤 집단이 집권해야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보자. 벌써 답을 맞춘 사람도 있을 거야. 당연하게도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전쟁은 일어난다. 진짜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절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거든. 천천히 설명해줄게. 우리가 왜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는지 말이야. 첫 번째, 핵 개발은 가능하다.
그러나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처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게 북부 공격을 당할 거다. 그것 아주 세게 말이야. 당연히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편을 들지 않거나 경제 제재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잘 생각해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당연히 원화가 가치는 떡락하고 경제는 파탄이 나겠지. 아마 국가 부도가 날 거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 보수 정권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다 정상화시켜서 보수의 시대가 한 번 더 개막하고 기존 방향대로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로 북한과 강대강 대치를 유지한다. 이 시나리오도 언젠간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경우에는 우리 지구주딱 미국과 유대 금융 자본에 본책해서 친히 편을 들어주셔서 정정당당하게 북한과 승부를 볼 수 있지. 자, 그럼 이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 과연 누가 승자일 것인가? 놀랍게도 1차 한국전쟁 양상처럼 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돼서 휴전선 근처에서 쓸모없는 고지쟁탈전이나 하고 있을 거야. 승자는 그 누구도 아니야. 러우 전쟁을 봤으면 알 것이다. 아, 북한이 핵을 쓰는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우리 정은대제가 핵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하나가 평양으로 핵을 쏠 것이다. 지구 주딱 입장에서는 가오 떨어지게 자기 편 들어준 따까리가 맞짱 뜨다가 상대방한테 연장으로 당한 건데 핵으로 보복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구 주딱은 표면적으로 동맹국들을 버릴 수 없는 세계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그럴 힘도 충분하고, 그렇지만 북진 통일은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고? 너희가 푸틴과 곰돌이푸라고 생각해봐. 압록강과 두만강에 주한미군 주둔하는 꼴 볼 것 같아? 절대 그 꼴 두고 보지 않는다. 미쳤다고 그 꼴 보겠어? 나는 주요 군사시설에 핵을 몇 방 투하해서라도 막겠지. 이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동아시아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이상적인 희망에 가깝다. 그럴 가능성이 없을 거야. 애초에 러시아, 중국, 미국은 확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확전되었다가 자기 수도에 핵 맞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감당할 리더 역할을 할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이순신 장군이 와도 런칠 상황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한반도의 남과 북에 사이좋게 핵폭탄이 최소 3방에서 4방 이상은 떨어질 거고, 또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 빨갱이니 미제 앞잡이니 하면서 또 싸울 거다. 뻔해. 뭐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의 봉기로 축출한다고 하는데 북한 사회 시스템상 북한 내부에서 주체 사상을 확립한 이후 진행한 프로파간다와 세뇌로 인해 봉기 자체가 불가능해. 북한 주민들이 봉기할 수 있는 정신 상태였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 약 3만여 명 가량이 당연하게도 북에서 봉기를 일으켰을 거다. 알잖아. 예전에 북한 2인자 황장엽이란 사람도 김정일 암살 실패하니까 남한으로 런친 거 말이야. 자,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면 똑같이 휴전을 하겠지. 당연한 결론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6.25 전쟁보다 타격이 더 클 거야. 서울에 있는 빌딩들이나 이런 콘크리트 건물들, 핵폭탄 하나로는 없앨 수 없지만 핵폭탄이 5-6개씩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당연히 제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 이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어? 예상해봐. 생각할 시간을 줄게. 자, 답은 북한은 중국에게, 남한은 일본에게 흡수된다. 북한은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기술 자체도 없어. 그러면 전쟁 때 누구한테 돈과 군수 물품을 빌렸겠어? 당연하게도 러시아와 중국이다. 그 중에서 중국한테 더 많이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북한 국경을 대부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은 러시아에 비해 돈이 많다. 당연하게도 중국이 북한을 먹어버릴 것이다. 러시아에겐 부동항 몇 개 정도 내주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일본에게 먹히게 되냐면, 일단 지금 2030 세대들이 일본 문화에 대한 엄청난 호감을 갖고 있고 일본의 젊은 2030 세대도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도 전후 복구 사업에서도 누가 군수 물품과 물자와 돈을 댈 거지?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고 동아시아에만 힘을 쏟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국가가 아니야.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이념을 가진 진영이 있으며 문화적으로 서로 친한 사이인 일본이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전쟁 중이나 전후 북후 사업 중 상당한 양의 일본 자본이 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일본 경제에 종속되게 된다. 문화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연방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왜 연방제를 하냐고? 딥스테이트들은 하나의 정부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각 나라로 잘게 쪼개져 있는 지역부터 통합시키는 것이 단계적으로 맞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으로, 남한은 일본으로 편입되게 된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합쳐진 한 연방국가가 탄생하게 되면 어떤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갖게 되냐면 중국 앞에서 당당하게 개일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균형이 맞춰지는 거지. 그러니 한국의 미래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중국한테 먹히거나 진짜 총성 있는 리얼 전쟁이 나서 일본에게 통합된다. 나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두가 다 화합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일본에 흡수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 12.3 계엄으로 인해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과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몰상식한 조선족들로 인해 반중 감정은 역대급으로 계속 우상향 중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AI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한국에 있는 자산들을 매입하고 부정선거 의혹까지 나돌고 있어. 이것을 12.3 계엄 이후 생각 이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편입되는 시나리오 동안 가능성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찌트 대총통이 폭주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중도층들이 보수로 변화할 것이고 언젠가 더불어공산당은 혁명으로 인해 축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민주당 때문에 경제가 더 팍팍해지고 중국인들이 계속 몰려오면 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부터 뭉치게 되거든? 애국심은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이 되는 감정이야.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일단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운동권 쪽 신기득권 세력들이 축출되는 방식이 뭐냐면 업보는 항상 돌아온다고도 하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 말처럼 데모로 흥한 집단이기 때문에 데모로 망할 것이다. 좋아. 이제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명했어. 한 가지 설명 안 한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고 또 이 시나리오가 음모론 중 하나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다. 대신 전쟁이 터졌을 때 대피 요령부터 말할게.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역 근처라면 지하철역 안으로 대피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역시 지하주차장으로 일정량의 식량과 휴대용 가스버너, 물과 이온 음료 등을 챙겨서 대피하면 된다. 그리고 본인이 깡촌인 시골에서 살고 있다면 거긴 초기 개전 상황에서 폭격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숨어서 인터넷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이용해서 외신 언론들의 전황 소식부터 들으면 된다. 광역시에 사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물과 식량을 가지고 근처 백화점 지하 주차장 아니면 소형 건물 지하 주차장이라도 들어가서 대피하는 것이 베스트다. 그리고 대피한 지하 주차장에 운 좋게 자차가 있다면 너는 럭키한 사람이니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전자기기들을 충전하거나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한 경우 차 안에서 생존하면 된다.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역 쪽으로 대피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건물에 있지 말자. 거긴 진짜 폭격 맞으면 바로 죽는다. 맨 땅에서 폭격 맞아도 죽지 않냐고 하겠지만 포탄이 건물을 빗맞추면 죽을 가능성이 높지만 맨 땅에서 폭격을 빗맞았을 경우 신체의 어떤 부분이 손실될 수는 있지만 살 가능성은 더 높다. 다음은 이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방공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해서 말해줄게. 전쟁 장기화와 핵폭탄이 터질 것을 대비해서 방호복, 방독면, 소화기, 손전등, 서방용 도끼, 망치, 작은 채집용 칼, 라이터, 성냥, 소형 발전기 여러 개, 스타링크 기기, 최소 6개월분의 물, 지도, 건빵, 라면 사리, 단백질바, 통조림 종류, 연초담배, 휘발유, 트럼프 카드와 보드게임, 여러가지 영화나 전시상호 시 대피 요령을 설명해주는 유튜브 영상을 담은 외장 하드, 노트북, 자가발전 라디오,
그리고 최대한 많은 보조 배터리들을 방공호에 준비해 놓길 바란다. 다음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 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이야. 소량의 현금과 금, 은, 본인의 암호화폐 하드월렛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넣어둔다. 나머지 자산들은 휴식 조각이 될 것이니 조심하기 바란다. 이에 맞게 세계 경제 상황과 정세를 통해 전쟁 가능성을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 이번 에피소드는 원래 총 한 편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분량이 길어진 관계로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게. 다음 영상의 주제는 대만과 대한민국 중 한 국가는 살아남는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모두 깨어있길 바란다.